심사위원이 알려주는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 이 영상만 보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독학으로도 원패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뷰티 원패스의 장소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기다리시던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 필기책이 드디어 2024년 개정판으로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기존의 다른 수험서들은 시험에 안 나오는 이론까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모두 다 외우느라 힘드셨을 텐데요. 다른 수험서들과는 다르게 메이크업 원패스 필기책은 딱 일주일만 공부해도 합격하실 수 있도록 시험에 나오는 핵심 내용들로만 쏙쏙 골라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필기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복원해서 합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책은 가까운 서점이나 온라인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니 메이크업 원패스 필기책과 함께 열공하세요. 오늘은 메이크업 필기시험 내용 중 미디어 캐릭터 메이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미디어 캐릭터 메이크업에 대해 공부해볼까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미디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미디어란 정보를 전송하는 매체를 뜻합니다. 미디어의 종류에는 잡지, 텔레비전, 영화 등이 있는데요. 미디어 메이크업에서는 각 매체들의 특성을 파악해서 상황에 맞는 캐릭터를 표현해야 합니다. 미디어 메이크업의 종류에는 크게 캐릭터 메이크업과 스트레이트 메이크업이 있습니다. 캐릭터 메이크업은 연극, 영화, 텔레비전, 코스프레 또는 이벤트에서 특정 캐릭터의 외모를 만들어내기 위한 메이크업으로 해당 캐릭터의 특징, 성격, 스토리를 반영하며 외모를 디자인하고 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 분장이나 상처 메이크업, 대머리 분장, 수염 분장 등이 캐릭터 메이크업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트레이트 메이크업은 얼굴의 기본 형태와 특징을 그대로 살리면서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며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도록 연출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스트레이트 메이크업은 배우의 피부톤과 결점이 최소화되어 보이도록 아주 자연스럽게 보완하고 조명에 의한 피부 번들거림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디어 메이크업은 미디어의 특성별로 광고 메이크업, 영화 메이크업, 방송 메이크업, 흑백 사진 및 영상 메이크업, 무대 분장 메이크업, 특수 효과 메이크업으로 나뉩니다. 그럼 각 메이크업별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광고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광고의 컨셉과 기획 의도를 파악해서 메이크업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촬영장의 조명, 카메라 위치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하며 장시간 뜨거운 조명 아래서 촬영하기 때문에 피부 표현에 더욱 신경 쓰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광고의 경우 홍보용 카탈로그를 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카탈로그 제작 과정은 의상의 개념화, 사전 제작 회의, 장소 선택, 시안 검토, 모델 섭외, 의상 피팅, 제작 촬영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카탈로그 제작 과정에 대한 내용은 시험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세요. 영화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획 의도와 캐릭터의 특징을 파악해서 메이크업을 기획하는 것입니다. 또한 메이크업을 통해 캐릭터의 이미지와 성격이 잘 전달되도록 메이크업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골 농부가 주인공인 영화의 경우 주인공 피부를 너무 곱게 표현하거나 단정한 헤어스타일로 연출하면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농부라는 직업적 특성을 고려해서 햇빛을 오래 봐서 거칠고 검게 그을린 것 같은 피부로 연출하는 등 등장인물의 캐릭터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드라마나 뉴스 메이크업의 경우 방송 출연진의 특성별로 메이크업을 기획하도록 합니다. 드라마의 경우 영화 메이크업과 비슷하지만 카메라 조명이나 매체 등의 특성을 파악한 뒤 메이크업을 기획해야 하며 TV 드라마 메이크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촬영 장소, 조명, 배우의 캐릭터, 대본, 의상 등이 있습니다.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의 경우 신뢰감 있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깔끔하고 지적인 느낌이 나기 위해서 피부 표현은 쉐딩과 하이라이터를 충분히 넣어 윤곽을 뚜렷하게 해주고, 입술이 번들거릴 경우엔 신뢰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차분한 색상을 사용해 매트하게 표현하도록 합니다. 흑백 사진이나 흑백 영상 메이크업은 화면의 색상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얼굴의 윤곽 표현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피부를 표현하는 베이스는 피부톤보다 한 톤 밝은 색상으로 표현하며, 눈썹은 회색이나 검정 등의 색상으로 표현하며 윤곽이 더욱 뚜렷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섀도우는 흰색, 회색, 검정 등 무채색 계열의 색상을 사용해 음영을 넣어주며, 입술은 다크 브라운이나 진한 와인 색상으로 입술 라인을 선명하게 표현합니다. 흑백 사진 및 영상 메이크업은 시험 출제 빈도가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주세요. 무대 분장 메이크업은 공연의 장르, 기획 의도, 무대 공간, 무대의 크기, 조명 등을 파악해서 메이크업을 기획해야 합니다. 무대의 경우 객석의 수에 따라 대극장, 중극장, 소극장 등으로 나뉘는데요. 무대와 객석과의 거리감을 고려해서 메이크업의 색감의 진하기를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할로윈데이 좋아하시나요? 할로윈데이에 거리로 나가보면 좀비나 피를 흘리는 모습 등의 다양한 분장을 정말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메이크업을 특수효과 메이크업이라고 합니다. 특정 캐릭터를 연출하거나 특별한 효과를 주기 위해 사용되는 메이크업 기법이죠. 특수효과 메이크업에는 상처, 피, 병적인 효과 등이 있으며 분장 기법에 따라 상상의 캐릭터 등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미디어 캐릭터를 표현할 때에는 해당 캐릭터를 연기하는 연기자의 외모적 특성이나 작품의 분위기 등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인상학적 요소, 환경적 요소, 상처적 요소, 시대적 요소, 건강적 요소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인데요. 먼저 인상학적 요소란 연기자의 외모와 육체적인 특징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서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운 캐릭터를 연출하고자 하는데, 연기자의 몸이 근육질이거나 피부가 탱탱하고 광택이 나면 캐릭터의 이미지와 맞지 않겠죠. 그래서 미디어 캐릭터를 표현할 때에는 이러한 인상학적 요소도 고려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적 요소입니다. 환경적 요소란 캐릭터의 피부 타입이나 피부색이 기후나 지역과 같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태양이 뜨거운 아프리카 지방에 사는 캐릭터를 표현하는 경우엔 일반적으로 피부를 까맣게 표현하며, 추운 러시아 지방에 사는 캐릭터를 표현하는 경우 피부를 하얗게 표현하는데요. 이런 것들은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상처적 요소입니다. 상처적 요소란 싸움, 자상, 유전적 요인에 의한 상처들이 캐릭터의 외형적 표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는 시대적 요소입니다. 시대적 요소란 작품의 분위기와 설정을 형성하는 요소로 캐릭터를 표현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유행하는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 응답하라 1988 보셨나요? 그 드라마는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로 배우들의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 패션 등이 1980년대에 유행했던 요소들을 고려해서 표현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미디어 캐릭터를 표현할 때에는 시대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적 요소입니다. 건강적 요소란 건강 상태에 따른 피부 색상, 눈동자 색상, 입술 상태 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암환자를 표현하고자 할 때 진한 다크서클이나 헬스케진 얼굴, 창백한 입술 등으로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건강적 요소를 고려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볼드캡 캐릭터 표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영화를 보시면 화면과 같이 머리를 민 캐릭터 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이러한 캐릭터는 실제로 배우가 머리를 빡빡 민 것이 아니라 볼드캡 분장을 한 것입니다.
볼드캡은 대머리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가발 형태의 모자로 대머리 모습을 표현할 때뿐만 아니라 특수 분장 작업 시 얼굴 캐스팅을 위한 사전 작업이나 가발을 씌우기 위한 밑작업으로도 사용됩니다. 볼드캡은 재료에 따라서 라텍스 캡과 플라스틱 캡으로 분류되는데요.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라텍스 캡은 가장 오래된 피부용 특수 분장 재료로 초창기 특수 분장에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쉽게 마르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일회용이기 때문에 사용 후엔 폐기해야 합니다. 또한 천연 고무에 암모니아와 황을 섞어서 만들기 때문에 냄새가 좋지 않으며 캡을 단단하고 두껍게 만들수록 투명도가 떨어지고 이음새가 표시가 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캡은 액체 플라스틱에 아세톤을 섞어서 제작한 것으로 라텍스 캡에 비해서 제작이 까다롭고 제작 비용이 비싸지만 그만큼 품질이 좋아서 보다 완성도 있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연기자의 두상 사이즈에 맞게 제작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볼드캡의 제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배우의 두상 사이즈를 측정한 뒤 레드헤드의 유성펜으로 헤어라인을 표시합니다. 그 다음 레드헤드에 바셀린을 전체적으로 펴발라줍니다. 이때 바셀린을 발라주는 이유는 완성된 볼드캡을 레드헤드에서 쉽게 떼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레드헤드에 바셀린을 발랐다면 액체 플라스틱을 브러쉬에 적당량 묻혀서 볼드캡 헤드 중앙에서부터 가장자리로 발라줍니다. 기본적으로 5회에서 8회 정도 반복해서 덧발라주며 볼드캡의 가장자리는 바르는 횟수를 적게 해서 중앙 부위에 비해 얇게 만들어지도록 합니다. 또한 덧바르는 과정 사이에 헤어드라이기의 찬바람으로 건조시켜줍니다. 볼드캡이 완성되었으면 그 위에 파우더를 골고루 발라줍니다. 이때 볼드캡 용액을 바르는 층 사이사이마다 파우더를 발라줄 경우 더욱 강한 볼드캡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브러쉬와 파우더를 사용해 레드헤드에서 볼드캡을 떼어냅니다. 볼드캡 안쪽과 바깥쪽에 파우더를 골고루 묻혀가며 천천히 떼어내야 볼드캡이 서로 달라붙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볼드캡을 씌우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볼드캡을 머리에 씌우면 두상뿐만 아니라 헤어라인이나 목덜미 쪽에도 볼드캡의 가장자리가 닿게 되는데요. 볼드캡이 닿는 피부 부분을 깨끗하게 닦아 유분으로 인한 볼드캡 떨어짐을 방지합니다. 접착제의 경우 분장 시간이나 배우의 피부 상태 등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프로세이드나 일반 스프레이트껌, 실리콘 접착제인 텔레시스 등을 사용합니다. 단, 아세톤 솔벤트가 첨가된 강력한 스프레이트껌의 경우 볼드캡을 녹이기 때문에 접착제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볼드캡을 씌우려면 배우의 머리카락을 가지런히 넘겨야겠죠? 그래서 배우의 머리카락을 모두 넘긴 뒤 투명 파우더를 소량 발라 끈적임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볼드캡을 헤어드라이기로 따뜻하게 데운 뒤 배우의 머리 좌우 대칭이 되도록 볼드캡을 씌워줍니다. 그 다음 이마의 중앙 부분과 목 뒷부분 피부에 3cm가량 접착제를 바른 뒤 볼드캡을 고정시킵니다. 이때 머리카락이나 눈썹에 접착제가 닿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합니다. 배우의 헤어라인과 귀 모양을 따라 볼드캡을 자른 뒤 붙여줘서 고정시켜줍니다. 그 다음 이마 양쪽과 목덜미 부분도 균형을 잡아가며 같은 방법으로 고정시키도록 합니다. 볼드캡을 모두 고정시켰다면 99% 농도의 아세톤을 얇고 짧은 브러쉬에 묻혀서 볼드캡에 가장자리를 녹여 자연스럽게 정리합니다. 이때 배우의 눈에 아세톤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배우의 얼굴과 목의 피부톤에 맞게 RMG 등을 사용해 볼드캡 표면을 채색합니다. 이번에는 볼드캡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의 두상에 씌워진 볼드캡의 가장자리부터 시작해 볼드캡을 천천히 들여올려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접착제를 바른 부위에는 브러쉬로 리무버를 소량씩 발라 접착제를 녹여줍니다. 접착제를 모두 녹였다면 볼드캡을 천천히 들어올려 제거해주고
남아있는 접착제와 볼드캡 잔여물은 리무버를 사용해 깨끗하게 제거하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연령별 캐릭터 표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주름이 생기고 잡티가 생기는 등 노화가 진행되는데요. 노화에 따라서 우리 얼굴에 있는 뼈, 근육, 피부, 주름, 머리카락 등의 다양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뼈의 변화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연골에 해당하는 귀, 콧방울 등의 뼈가 처지기 시작하고 콧방울과 귀가 아래로 기울어지면서 처지게 됩니다. 근육 역시 처짐으로 인해 눈밑, 광대뼈, 이마, 턱선, 눈꺼풀 등이 처지면서 곡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피부의 경우 노화가 진행되면서 점차 얇아지면서 거칠어지고 기미나 검버섯, 사마귀 등이 생기고 모공이 넓어지게 됩니다. 주름의 경우 근육의 큰 부위는 깊고 선명한 주름이 생기고 나머지 부분의 피부도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머리카락 또한 노화가 진행될수록 점점 얇아지고 흰머리가 생기기 시작하며 윤기가 점점 없어져 푸석거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숱도 점점 적어지고 탈모 정도에 따라 대머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노화에 따라 우리의 얼굴은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노인 메이크업의 표현 방법 역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노인 메이크업의 종류에는 명암법, 라텍스 빌드업, 플라스틱 빌드업, 파운데이션 빌드업, 어플라이언스 메이크업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각각의 메이크업 표현 방법에 대해 살펴볼까요? 명암법이란 파운데이션의 밝고 어두운 정도를 조절해서 연출하는 방법으로 착시 효과를 통해 노인처럼 보이게 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평면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마른 사람에게 보다 효과적이며 하이라이트가 섀도우 위 방향으로 올라가야 효과적입니다. 또한 평면적인 표현의 특성상 20년 이상의 나이차가 나게 하는 드라마틱한 표현은 불가합니다. 명암법에 필요한 재료에는 크림 파운데이션, 파우더, 펜슬, 브러쉬, 헤어 화이트너 등이 있습니다. 라텍스 빌드업이란 리퀴드 라텍스를 사용해 주름을 사실적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라텍스를 얼마만큼 덧바르는지에 따라 주름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노인분장에 보다 효과적이며 명암법에 비해 자연스러운 연출이 가능해서 영화와 같이 사실적이고 섬세한 연출 시 적합하나 시술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제거가 힘들기 때문에 배우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회성이기 때문에 하루 만에 촬영이 가능한 경우에 시행됩니다. 라텍스 빌드업에 필요한 재료에는 라텍스, 헤어드라이기, 베이비 파우더, RMG, 캐스터 오일, 알코올 베이스, 화장품, 메틸 알코올, 메이크업 재료 등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빌드업이란 액체 플라스틱에 아타게를 섞어서 피부에 바르는 방법입니다. 라텍스 빌드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라텍스 빌드업에 비해 시술 시간이 짧고 큰 화면에서도 미세한 주름이 자연스럽고 사실적으로 표현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빌드업에 필요한 재료에는 액체 플라스틱, 아타겔, 베이비 파우더, 알코올 베이스 화장품, 실리콘 베이스 화장품, 에틸 알코올, 에어브러쉬, 컴프레셔, 헤어드라이기, 메이크업 재료, 아세톤 등이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빌드업이란 초창기 할리우드 영화에서 주로 사용하던 테크닉으로 스틱 파운데이션을 반복적으로 덧발랐을 때 피부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갈라짐으로 인한 주름 표현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커버력이 높은 스틱 파운데이션이 두껍게 올라가다 보니 마무리감이 부자연스러워서 HD 카메라에서는 효과적이지 못하며 이러한 단점 때문에 요즘은 잘 사용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파운데이션 빌드업 시 필요한 재료는 메이크업 스펀지, 스틱 파운데이션, 파우더 등이 있습니다. 어플라이언스 메이크업은 실리콘이나 폼 라텍스 등으로 제작된 부착물을 피부에 붙이는 방법입니다. 영화나 극사실적인 분장 시 사용하며 배우의 얼굴에 맞게 제작하기 때문에 배우 본인에게만 사용 가능합니다.
제작하는 데 2주 이상이 소요되며 비용도 높고 분장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염 분장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염 표현의 종류에는 그리는 수염, 찍는 방법인 점각 수염, 가루 수염, 직접 붙이는 수염, 망수염, 플라스틱백 수염, 라텍스백 수염 등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각 수염의 특징을 보기로 주고 보기 내용에 해당하는 수염 방식을 고르는 문제가 주로 출제되는 편이니 지금부터 각 수염의 특징 잘 따라와 주세요. 그리는 수염은 펜슬이나 붓 등을 사용해 그려서 표현하는 방법으로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영상 매체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으며 사람들이 여러 명 모여있는 군중씬에서 엑스트라에게 주로 활용합니다. 찍는 수염은 면도하고 나서 얼마 안 된 후에 파릇한 느낌을 표현할 때 사용되며 수염뿐만 아니라 삭발한 지 얼마 안 된 민머리 표현 시에도 사용됩니다. 찍는 수염을 표현할 때에는 블랙, 블루, 그레이 색상의 라이닝 컬러나 RMG 등을 블랙 스펀지에 묻혀서 사용하며 턱의 중앙 부분부터 바깥쪽으로 찍어서 표현합니다. 찍는 수염 분장 시에는 파운데이션이 뭉치지 않도록 손등이나 팔레트에 적당량을 조절해서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마지막에는 파우더를 마무리해서 고정하도록 합니다. 가루 수염은 면도 후 2-3일 정도 지난 정도의 수염을 표현할 때 사용하며 야크 헤어, 인조모 등을 1-2mm 정도로 짧게 잘라서 사용합니다. 가루 수염을 붙이는 방법은 수염을 붙일 피부 부분에 접착제를 바른 뒤 브러쉬나 칫솔 등을 사용해 콕콕 찍어서 모양을 만들어주는데요. 이때 사실감을 위해서 가루 수염이 피부에 눕지 않도록 부착해야 하며 수염이 뭉쳐있는 부분은 피부셋을 사용해 고르게 정리하도록 합니다. 직접 붙이는 수염은 생사를 수염 접착제를 사용해 피부에 직접 붙이는 방법입니다. 미리 제작된 수염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지만 피부에 직접 붙이기 때문에 분장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항상 같은 모양으로 반복해 붙이기가 어려워 연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염을 붙이는 방법은 피부에 접착제를 바른 뒤 턱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아래에서 위쪽으로 대칭을 확인하며 붙이며 콧수염의 방향을 고려해서 팔자 방향이 되도록 부착해야 합니다. 또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수염의 양을 적게 해서 수염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도록 신경 씁니다. 붙이는 수염의 경우 수염 분장을 먼저 시행한 뒤 메이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망수염은 벤틸레이티드 수염이라고도 하는데요. 피부 색상의 얇고 촘촘한 망 원단에 수염을 한 올 한 올 떠서 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의 사극을 보시면 여러 형태의 수염 보신 적 있으시죠? 사극에서 사용되는 수염은 대부분 망수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망수염은 제작 기간이 길고 비용이 높은 편이지만 미리 완성된 수염을 배우 얼굴에 붙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분장 시간이 짧고 반복 사용이 가능해서 항상 같은 모양으로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플라스틱백 수염은 얼굴 모양의 마네킹에 리퀴드 플라스틱을 바른 뒤 그 위에 수염을 붙여서 제작하는 것으로 피부에 리퀴드 플라스틱으로 고정해서 사용합니다. 플라스틱백 수염은 다양한 모양의 수염을 만들 수가 있고 보다 사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매체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1회에서 2회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같은 모양으로 붙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라텍스백 수염은 얼굴 모양의 마네킹 위에 여러 겹의 라텍스를 발라 형태를 만든 뒤 그 위에 수염을 붙여서 제작한 것입니다. 이때 분장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라텍스 위에 스타킹을 붙여 귀에 걸도록 제작하는데요. 피부에 접착이 안 되기에 사실감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코스프레 샵에서 판매하는 산타클로스 수염 같은 것들이 이 라텍스 백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수염 표현 종류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러한 수염은 원료가 어떤 것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서 생사,
인조모, 인모 등으로 나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사입니다. 생사는 누에고치에서 생산된 실크를 염색해서 만든 것으로 실제 수염과 가장 비슷한 느낌을 주며 부드럽고 자연스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늘어서 붙이기가 힘들고 인조모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조모와 섞어서 사용하며 털의 두께가 얇고 표면이 거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조모란 플라스틱 원료를 베이스로 한 화학 섬유인데요. 웨이브를 만들 수도 있어서 수염뿐만 아니라 가발 제작에도 사용됩니다. 또한 표면이 미끄럽고 털의 두께가 굵어서 볼륨 조절이 가능하며 다양한 디자인으로 가공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모는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다른 털 종류에 비해 무겁고 염색이나 컬링이 가능하며 열에 강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모 제작에는 모발이 비교적 얇은 북유럽인이나 인도인들의 인모가 주로 사용됩니다. 주로 인모는 망수염 제작에도 많이 쓰이는데요. 그 이유는 아세톤이나 알코올 등에도 녹지 않기 때문에 수염 제거 시 망수염의 형태가 망가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야크헤어란 야생 들소의 털로 컬이 자연스럽게 살아있으며 염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내추럴한 수염이나 가발 제작에 적합합니다. 또한 털이 두껍고 빳빳해서 망수염을 제작하거나 가루수염 혹은 인체에 직접 부착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크레이프 울이란 양털을 가공한 것으로 털이 가볍고 얇아서 부착하기 쉬우며 얼굴에 붙일 때는 스프레이트 껌을 사용해 부착합니다. 또한 염색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수증기에 컬이 자연스럽게 펴지기 때문에 스팀 다리미를 사용하면 컬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처 메이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처 메이크업이란 배우의 연기에 몰입감을 주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타박상이나 꿰맨 상처, 흉터와 같이 외부 특정 요소에 따라 피부에 이상 변화가 있는 상태를 메이크업 재료로 연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처 표현의 종류에는 대표적으로 타박상과 찰과상, 절상이 있습니다. 그럼 각 상처별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타박상이란 외부의 충격이나 구타, 넘어짐 등에 의해 연부 조직과 근육이 손상을 입어 피부에 출혈과 부종이 보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멍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타박상을 메이크업으로 표현할 때에는 상처가 생성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순차적인 색의 변화를 표현해 주어야 합니다. 타박상이 발생한 직후에는 붉은색을 띠고 2-3일 이후부터는 회복 상태에 따라 손상 부위의 색상이 레드, 머룬, 퍼플, 그린, 옐로우 순으로 변화합니다. 시험에서는 타박상 진행에 따른 색상의 변화가 자주 출제되는 편이니 이 순서 꼭 기억해 주세요. 찰과상은 넘어지거나 긁히는 등의 마찰에 의해 피부나 점막 표현에 세포층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긁힌 상처라고도 하며 마찰 대상에 따라서 피부의 손상 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찰과상을 메이크업으로 표현할 때에는 블랙 스펀지에 빨간색, 젓갈색, 보라색 등의 라이니 컬러를 묻힌 다음 상처 방향으로 긁어서 표현합니다. 또한 강하게 긁혀 피가 맺혀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에는 인공피를 부분적으로 발라서 더욱 사실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절상은 칼, 가위, 유리파편 등 끝이 예리한 물건으로 잘렸을 때 생기는 상처로 절상을 메이크업으로 표현할 때에는 피부 표현에 왁스로 상처 모양을 디자인한 다음 붉은색 및 검은색의 크림 라이너를 사용해 채색합니다. 또한 피부가 잘리면서 발생되는 출혈을 표현하기 위해 인공피를 부분적으로 발라서 더욱 사실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미디어 캐릭터 메이크업에 대한 내용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예상 문제를 풀어볼까요? 연극, 영화, 텔레비전, 코스프레 등에서 특정 캐릭터의 외모를 만들어내기 위한 메이크업은 무엇인가? 1번 특수분장 메이크업, 2번 컨셉 메이크업, 3번 스트레이트 메이크업,
4번 캐릭터 메이크업.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캐릭터 메이크업은 연극, 영화, 텔레비전, 코스프레 또는 이벤트에서 특정 캐릭터의 외모를 만들어내기 위한 메이크업으로 해당 캐릭터의 특징, 특성, 성격, 스토리 등을 반영해서 외모를 디자인하고 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트레이트 메이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얼굴의 기본 골격과 특징을 최대한 살려서 자연스럽게 메이크업한다. 2번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도록 연출한다. 3번 조명에 의한 피부 반사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4번 특정 캐릭터를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극적인 외형 변화에 신경 쓴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스트레이트 메이크업은 얼굴의 기본 형태와 특징을 그대로 살리면서 단순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하여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도록 연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겨울 시즌을 위한 패션 카탈로그 제작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억, 모델 섭외, 니은, 의상의 개념화, 디귿, 의상 피팅, 리을, 장소 선택, 미음, 시안 검토, 비읍, 사전 제작 회의, 시옷, 제작 촬영.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카탈로그의 제작 과정은 의상의 개념화, 사전 제작 회의, 장소 선택, 시안 검토, 모델 섭외, 의상 피팅, 제작 촬영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흑백사진 메이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베이스는 피부톤보다 한 톤 밝은 색상으로 표현한다. 2번 입술은 다크 브라운으로 입술 라인을 선명하게 표현한다. 3번 눈썹은 모델의 머리카락 색상에 맞춰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4번 아이 메이크업은 무채색 계열의 아이섀도우로 음영을 표현한다. 네, 정답은 3번입니다. 흑백 사진 메이크업에서는 색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윤곽이 더욱 잘 나타나도록 회색이나 검정 등의 색상으로 눈썹을 표현해야 합니다. 볼드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라텍스 캡은 쉽게 마르고 가격이 저렴하지만 일회용이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볼드캡을 씌우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머리카락을 모두 넘긴 뒤 투명 파우더를 소량 발라 끈적임을 방지한다. 2번 볼드캡의 단단한 고정을 위해 머리카락에 직접 텔레시스를 도포한다. 3번 볼드캡 고정 후 99%의 아세톤을 얇고 짧은 브러쉬에 묻혀 볼드캡의 가장자리를 녹여서 정리한다. 4번 배우의 얼굴과 목의 피부톤에 맞게 아렌주를 사용해 볼드캡 표면을 채색한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볼드캡을 씌울 때에는 머리카락이나 눈썹에 접착제가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라텍스 빌드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라텍스 빌드업에 비해 시술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는 노인 메이크업의 방식은 무엇인가? 1번 명암법, 2번 어플라이언스 메이크업, 3번 플라스틱 빌드업, 4번 파운데이션 빌드업. 네, 정답은 3번입니다. 플라스틱 빌드업은 액체 플라스틱에 아타기를 섞어서 피부에 바르는 방법으로 라텍스 빌드업에 비해 시술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초창기 할리우드 영화에서 주로 사용하던 노인 분장 테크닉으로 부자연스러운 마무리감 때문에 요즘은 잘 사용되지 않는 메이크업 방법은 1번 명암법, 2번 플라스틱 빌드업, 3번 파운데이션 빌드업, 4번 라텍스 빌드업. 네, 정답은 3번입니다.
파운데이션 빌드업은 스틱 파운데이션을 반복적으로 덧발라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갈라짐으로 인한 주름 표현 방법으로 부자연스러운 마무리감 때문에 요즘엔 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텍스 빌드업에 필요한 재료와 거리가 먼 것은 1번 RMG, 2번 에보니 펜슬, 3번 캐스터 오일, 4번 에틸 알코올. 네, 정답은 2번입니다. 라텍스 빌드업에 필요한 재료로는 라텍스, 헤어드라이기, 베이비 파우더, RMG, 캐스터 오일, 알코올 베이스, 화장품, 에틸 알코올 등이 있습니다. 수염 분장 재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생산은 물에 약하지만 모양 유지가 잘 되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2번 야크 에어는 털이 가볍고 얇아서 망수염 제작으로는 부적합하다. 3번 크레이프울은 털이 두껍고 빳빳해서 망수염을 제작할 때 주로 사용된다. 4번 인조사는 다양한 기류로 작업이 가능하고 웨이브를 만들 수 있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인조사는 플라스틱 원료를 베이스로 한 화학 섬유로 웨이브를 만들 수 있어서 수염과 가발 제작에 사용됩니다. 망수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분장 시간이 길고 반복 사용이 불가능해 연결성이 떨어진다. 2번 사육에서의 사용 비중이 높은 편이다. 3번 제작 기간이 길고 비용이 비싼 편이다. 4번 수염에 묻은 접착제는 알코올을 사용해 제거한다. 정답은 1번입니다. 망수염은 분장 시간이 짧고 반복 사용이 가능해서 항상 같은 모양으로 붙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멍의 색 변화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1번 레드, 퍼플, 그린, 옐로우, 머룬, 2번 레드, 머룬, 퍼플, 그린, 옐로우, 3번 머룬, 레드, 퍼플, 그린, 옐로우, 4번 머룬, 퍼플, 레드, 그린, 옐로우. 네, 정답은 2번입니다. 타박상으로 인한 멍의 색상은 시간 경과에 따라서 레드, 머룬, 퍼플, 그린, 옐로우 순으로 변화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출제 예상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필기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서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는지 그 감을 익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캐릭터 메이크업 부분은 출제 빈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꼭 여러 번 복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뷰티 원피스 영상과 메이크업 원피스 필기책으로 공부하신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독학으로도 원피스 하실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 국가자격시험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로 문의 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